안녕하세요. 조아들 아빠입니다. 먼저 힘든 시기인 만큼 남들이 잘 언급을 안 했거나 아니면 대충 보고 놓치기 쉬운 이야기 등등 이렇게 중요하면서도 또 재밌는 얘기들을 먼저 말씀을 드린 후에 제목 관련한 내용들, 즉 이제 오징어 게임이 뭔 소리냐 하시겠는데 이렇게 힘들 때 조심해야 할 사항들도 뒷부분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래서는 한번 언급을 했는데 워낙 중요한 내용이라 다시 처음에 가져왔고요. 어, 2년 넘게 땅 따먹기를 했었죠. SEC랑 CFTC가 이 비트코인이 뭐 증권이냐 이더리움이 상품이냐 가지고 계속 질질 끌었었고 할 수 있었음에도 뭐 안 한 거죠. 사실은 SEC가 맨날 겁만 주면서 뭐 코인 값만 떨어뜨리고 뭐 17년도부터인가요? 그 전부터 계속 안 했던 거죠. 근데 이 루나 사태가 벌어지니까 이제는 SEC가 궁지에 몰렸어요. 이제는 안 할 명분이 없죠. 이렇게 전 세계가 다 알아버리고 위험한 게 이제 퍼져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건반 줄 단계는 지났다. 그래서 SEC가 거의 뭐 울며 겨자 먹기죠. CFTC와 일부 암호화폐 공동으로 규제를 할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SEC는 뭐 아시다시피 증권을 관할하고 CFTC는 상품을 관할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 포지션이 정해졌어요. 네 땅, 내 땅이 정해지니까 CFTC는 비트랑 이더는 상품이다. 뭐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왜냐면 SEC도 여기가 뭐 어떤 곳인지 아시겠지만 그 증권 뭐 회사나 기업들 대상으로 소송을 해서 합의금을 받는 고장사를 하는 곳인데 비트는 뭐 누가 만들지도 모르고 너무 크고 그러니까 안 될 것 같고 이더리움은 여기도 크긴 한데 그리고 약간 애매하죠. 뭐 만든 사람 있고 뭐 개발자들 있는 건 알겠는데 얘네도 너무 커요. 그래서 얘네도 증권이 아닌 것 같다. 이제 힘먼 옛날 그 이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SEC에서. 그래서 얘네도 포기했었고. 그래서 이제 좀 그나마 덜 상대적으로 만만한 리플을 이제 공격을 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CFTC는 뭐 당연한 거죠. 이 수수는. 그러면 이거는 내가 가져갈게. 니네가 이제 뭐 리플이든 다른 거 가져가. 뭐 이렇게 지금 땅 갈라치기가 된 거고. 이게 정해졌으면 열심히 이제 바로 나가야죠. 뭐 규제를 하고 뭐 감독을 하고 이제 강화를 하는 게 맞는 수순이라 보면 이게 17일 기사고 이게 18일 기사고 19일, 20일 이제 CFTC 신났습니다. 이 위원장 계속 나와서 계속 입을 텄는데 이제 바로 암호화폐 뭐 사기 조작 대응 조치 강화할 거 19일에 얘기하고 20일 날 바로 이제 잡아버립니다. 폰지 사기가 있었다 하면서 두 명을 기소하고 뭐 심지어 이제 비트코인이 뭐 에너지 뭐 과소비 문제가 있다면 뭐 지적을 하기 시작하고 지금 이분은 뭐 신났습니다. 대신에 이제 상대적으로 게리 겐슬러는 이제 좀 질질 끌다가 많이 놓친 감이 있죠. 어찌됐든 굉장히 구체적으로 뭔가 합의가 되고 땅 갈라지기가 돼서 긍정적인 차원이 있어서 일단 가져왔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일단은 세계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은 루나 명분이 생겼어요. 규제를 해야 되는. 근데 미국 정부가 싫어하면 안 되잖아요. 얘네들이 허락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그러니까 여기를 죽인 세력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건데 이 준비금을 국채나 달러로 할게. 그럼 니네도 좋잖아. 그러니까 정부가 당연히 이거 지금 달러도 위기고 뭐 국채도 뭐 힘들 수 있고 하니까 오케이 내가 허락해 줄게 해서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루나를 죽였죠. 그러니까 이제 규제를 더 이상 끌 이유가 없죠. 모든 세팅 너도 좋고 나도 좋고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내년에도 글로벌 암호화폐 감독기구 설립한다고 하는 등 이제 판이 커진 거죠. 규제의 명확성이 더 생겨야 될 명분이 생기고. 근데 그래서 언제부터 이렇게 이 3C에 암호화폐가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암호화폐랑 코로나 C랑 그 기후의 C 이게 3C라서 엄청 중요하대요. 이거 옛날부터도 얘네들이 이랬었는데 어찌됐든 이런 규제 명확화가 되고 굉장히 이게 이제 확장이 되면서 현물 ETF라든지 리플 소송이 뭐 지든 이기든 간에 조금씩 이제 마무리가 될 단계가 좀 실마리가 보이지 않나. 물론 언제 될지 모르지만, 좀 명확화되고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좋게 가고 있는데, 그 전에는 이제 더 사실 셌던 게 있었죠.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있었고, 이게 3월에 있었는데, 이게 정말 엄청난
그 사건이었고요. 그러니까 이걸 따라서 이제 캘리포니아 주지사든 뭐 세계 여러 나라들이 아, 이쪽 가도 되는 방향이구나 하고 이제 다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주 미국은 주가 거의 나라니까 캘리포니아에서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게다가 이제 뭐 미상원 의원 그 신시아 루미스 우리의 편이죠. 상원 의원도 친암호화폐 법안을 계속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법안들이 이제 구체화될 수 있는 명분이 더더욱 생기고 있는 거죠. 그 루나 사태로 인해서.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이 퍼지면 이제 다 걸려 있어요. 뭐 코인 산업이 많이 성장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지갑 경제가 살아나고 그 플랫폼 뭐 트위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메타라든지 아니면 뭐 결제 시장이 뭐 코인이 진짜로 쓰인다든지 뭐 퇴직연금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은 가격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들은 이런 거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거죠. 더군다나 저점에서. 그러니까 걔네들 입장에서는 이 판을 짜는 금융 세력들 입장에서 너무나도 지금 완벽하고 행복한 시기인 거고 어쨌든 그 요런 법들로 인해서 지금 덕분에 암호화폐 파이는 정말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왜냐면 우리는 가격이 올라야 우리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뭐 보셨겠지만 크립토닷컴도 쇼피파이의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을 합니다. 뭐 비트든 이더든 도지든 이런 걸로 뭐 아시다시피 뭐 온라인에 뭐 거의 아마존 같은 기업이죠. 그래서 이제 뭐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혜택을 주고 있고 사실 이 전에도 뭐 맥도날드나 월마트도 이제 올해 안에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나 뭐 도지나 이런 걸로 결제할 수 있다 예정이라고 지금 얘네들이 다 예정 여기 예정 다 예정입니다. 그 이 법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친암호화폐 법안 뭐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규제 이런 걸 이제 그런 게 되면은 이제 뭐 수수료라든지 뭐 이게 양도세를 내냐 안 되냐 뭐 600불까지는 안 내도 된다 이런 게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직 대기를 하고 있고 예정으로 그리고 뭐 보셨겠지만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도 또 뜬금없이 자체 코인 거래소를 뭐 출시 예정이다 뭐 이렇게 또 기사가 떴어요. 그러니까 뭐 트위터의 그 지갑과 비슷한 거죠. 이것도 이제 뭐 지갑이라든지 거래소라든지 이런 플랫폼이 이런 법들을 근거로 뭐 추진하지 맨날 꼬꾸라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로빈후드도 이제 이해 그 뭐 주식 사고 파는 데잖아요. 근데 뭐 그런 코인 사고 파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디파이 월렛 앱 출시 계획 그러니까 지갑 시장이 뛰어든다는 거예요. 뭐 사고 파는 것도 물론 좋지만 월렛을 한다는 거는 모든 사람이 거의 다 이 지갑을 가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하는 거고 그럼 이 결제를 이렇게 쓸 거니까 지금 지갑 시장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트위터도 그렇게 될 거라고 봤고 메타도 그렇게 될 수 있고 로빈후드까지도 이제 지갑 시장에 뛰어드는 겁니다. 코인 지갑입니다. 게다가 이제 그러니까 돈이 되니까 하는 거고 뭐 FTX 이 코인 거래소도 주식 거래 출시 예정이고 뭐 수수료도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의 이제 시장을 넘나들면서 돈이 되니까 계속 뛰어드는 거고요. 이것도 뭐 20일 기사인데요. 태그호이어라고 고급 시계 있잖아요.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가 지원이 됩니다. 근데 뭐 보셨겠지만 그 전에는 구찌도 이제 암호화폐로 결제가 된다고 했었고 또 태그호이어는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LVMH 그러니까 루이비통 만드는 프랑스 시총 1위인데다가 유럽 시총 1위예요. 어마어마한 큰 기업인데 요 멤버 중에 하나가 태그호이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쓰다 보면 이게 되다 보면 지금은 1만 달러 이하로 조금 금액은 제한이 되지만 요게 되다 보면 여기 있는 뭐 루이비통이고 뭐고 다 이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제 시장도 확대가 될 거니까 그런 걸 알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이제 맥도날드든 크립토닷컴이든 로빈후드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파이는 점점 커지고 상황은 좋지만 가격은 아직은 좋지 않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그리고 사실 중국도 제가 워낙 강조하고 많이 가져오는 기사 중에 하나인데 그냥 많이 얘기했으니까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렇게 많이 때렸잖아요. 빅테크 때리고 뭐 연예인 때리고 부동산 때리고 코인 때리고 다 때렸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때리는 건 좋은데 시진핑이 황제 되는 것도 좋은데 일단은 중국이 살아있어야 뭘 황제를 하죠. 다 죽어 경제 하나도 뭐 박살이 나는데 혼자 황제 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류호 부총리가 지금 최근에만 두 차례나
빅테크를 이제 갑자기 지지한다고 우호발 이게 그 제가 코인에서 말하는 그 얼렁뚱땅 컴백 갑자기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게 이런 느낌입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돈 되는 걸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바닥 찍고 이제 많이 올라온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병 주다가 약 주나 하면서 알리바바나 디디 주식이나 이런 데가 이제 바닥 찍고 조금씩 오르고 있고, 또 JP모건도 원래는 이런 데 다 매도하라고 계속 의견했던 데인데 갑자기 이제 뭐 좀 냄새를 맡은 거죠. 투자 등급 상향을 얘기하면서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JP모건도. 게다가 이제 금리도 오늘 뭐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확인은 못 해봤는데 금리 인하 발표를 앞두고 있고 뭐 봉쇄도 완화되고 있고 또 다자녀 인센티브 중국도 지금 14억에서 인구가 멈춰가지고 다시 늘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다자녀 세자녀인가 그러면 부동산 뭐 신규 주택 뭐 대출을 좋게 한다든지 뭐 5성권을 준다든지 청약할 때 이런 걸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고, 또 관세 철폐는 물론 미국한테 달려 있긴 하지만 뭐 미국도 인플레 잡으니까 좋고 중국도 자기 물건 잘 팔리니까 좋고, 이거는 뭐 금리 인상을 안 하면서도 볼 수 있는 혜택, 인플레를 잡을 수 있는 혜택이라 뭐 지금도 제니 넬런 재무장관이 계속 밀고 있는데 거의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뭐 우리야 지금 보복 소비를 하고 있는데 중국은 보복의 비읍도 지금 못 꺼내고 있어요. 뭐 5월, 4월 말 5월 뭐 노동절 연휴인가 그때도 다 텐트 치고 다 못 나가게 하니까 텐트 치고 뭐 들판에서 자고 있고, 그러니까 아직은 단기 이런 중국에 대한 좋은 요인들, 상승 요인들이 남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좀 재밌어서 가져왔는데요. 이 제목을 보고 어떤 생각이 딱 드실까요? S&P ESG 지주서 테슬라 탈락하자 플란 머스크 이거 사기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머스크가 우리 편이구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판을 짜는 이 금융 세력들 있잖아요. 뭐 그레인 리셋을 한다 그러고 뭐 이들의 아젠다가 뭐 ESG, 뭐 친환경, 뭐 탄소 중립, 뭐 노조 만들고 뭐 중대재해법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것들로 해서 다 망가뜨린다. 이게 지금 아젠다인데 그들 ESG 지수에서 테슬라가 머스크가 탈락했어요. 그 말은 머스크는 그들의 핵심 멤버가 아니란 거예요. 예전부터도 제가 머스크를 공부할 때도 보통 이렇게 성공하면 뭐 유대인이나 뭐 그들이랑 친하든가 뭐 이렇거든요. 근데 얘는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인과 친한 게 아니라 아예 맨날 공배도 치고 하니까 너무 싫어해요.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뭐 비트코인으로 넘어왔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 편이다. 저는 일단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코인을 하는 분이니까. 또 뭐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이제 바이든 그리고 민주당을 비판하거나 공화당 뽑겠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탈락을 하면 이제 이게 이 펀드에서 빠져야 되니까 테슬라 주식을 팔아야 돼요,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 머스크도 정말 억울한 게 엑손 이 석유 기업도 여기 뭐 여기 10위 안에 들었는데 이 진짜 테슬라가 빠지는 게 말이 되냐고, 사기라고 하는데 일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제가 예전에 뭐 트위터 인수 그때도 얘기 드렸지만 이 부자들은 엄청난 돈은 많은데 엄청난 이 위기를 관리를 해야 돼요. 뭐 인플레가 뺏어가고 전쟁이 뺏어가고 부유세 여기 그런 내용도 아마 뒤에 나올 텐데 부유세로도 뺏어가려 하고 바이든이, 그러니까 지키려고 트위터라든지 이런 암호화폐 지갑이 필요한 겁니다. 암호화폐가 필요하고. 그래서 최종 선택은 뭐 그런 코인 그리고 지갑 이런 쪽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것도 뭐 보셨겠지만 21년 말 기준으로 10억 이상 코인을 갖고 있는 분들이 0.4만 명, 그러니까 4천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저는 이제 머스크를 한 배를 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엄청 관리하기 좋은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금융위원회나 이런 데는 이 4천 명만 그냥 달달달 볶으면 뭐 세금도 나오고 뭐 별의별 거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뭐 어디에서 돈 나셨어요? 이거 왜 사셨어요? 왜 인출하세요, 돈?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뭐 주위에 있어서 아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머스크는 한 배를 타고 있으니까 우리도 뭐 나중에는 지갑을 써야 되고 이런 상황이, 이거 다 뺏어갈 수 있는 노출이 돼 있는 거예요. 뭐 세금을 크게 낸다든지.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머스크를 한 배를 탔다. 좀 결론은 이상한데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이 기사들을 보면서도 참 우리 지금 역사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고 근데 그걸 맨날 잊고 사는데 이걸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어, 뭐 그러니까 한국이 저는 이제 정치 이런 건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는데 지난 5년간 원전 뭐 탈원전 한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다 죽어버렸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하지만 세계 대세는 뭐 친환경 뭐 탄소 중립 아까 말씀드렸죠. 뭐 그런 거니까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잘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가격은 올라가고 지금 완전 궁지에 몰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런 거 원자로 잘 만들었는데 우리도 안 만들고 미국도 안 만들고 하니까 중국, 러시아가 이거 세계를 다 이제 차지해 버렸어요. 수주 다 따고 있어요. 우리는 필요한데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지금 안 그래도 바이든 대통령이 올 텐데 이 SMR이라고 해서 그 소형 원전 있잖아요. 그걸 이제 기술 동맹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국도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적용을 해보면 중국도 예전에는 채굴 금지 뭐뭔 금지 뭐 다 금지시켜서 비트코인이 이제 다 추방시켜버리고 그 흐름이 이제 미국이나 다른 데로 가버렸죠. 상승세가. 근데 지금은 이제 중국이 배고프니까 다시 뭐 어영부영 메타버스나 NFT는 괜찮은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다시 이쪽으로 넘어오려고 하는 거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한미가 안 하니까 중러가 다 가져가 버렸고 아 이제야 필요하다 해가지고 다시 이거 찾아오려고 5년 만에 지금 으쌰으쌰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빌 게이츠도 뭐 SK랑 동맹을 맺고 뭐 삼성물산도 뭐 뛰어들고 있고 근데 얘네들이 이미 다 했는데 어떡해요. 꽉 차지하고 있으니까 뭔가 신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SMR이라는 소형 뭐 원전 기술, 제가 기술은 잘 모르지만 효과도 되게 높은 것 같고 내륙에서도 할 수 있고 이런 걸 만들어야지 이제 뺏어오겠죠. 그래서 SMR에 빌 게이츠가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이렇게 안 했으면 지난 5년간에 그런 게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힘들게 안 해도 되는데 이것도 반복되는 것 같고요. 이것도 이 골드만삭스 이 친구들이 참 그런 게 앞에서는 골드만삭스, JP모건 이런 분들이 지금 뭐 신문 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뭐 70%네 뭐 겁이란 겁은 다 주고 있죠 앞에서. 근데 뒤에서는 저희 뭐 저희엄이라 하면서 뭐 골드만 펀드를 팔고 있어요. 한국의 큰 손들이 1조까지 이제 샀다고 해요. 정확한 이름은 메자닌 펀드라 하는데 쉽게 말하면 주식과 펀드가 아니 주식과 채권이 짬뽕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 전환사채 같은 거 있잖아요. 어쩔 땐 주식, 어쩔 땐 뭐 채권으로 변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수익률은 낮지만 안전에 더 선호. 앞에서는 엄청 이제 공포를 조장하고 뒤에서는 안전한 걸 판다는 거죠. 근데 그 안전하다는 것도 뭐 보장할 수는 없어요. 여기 보면 목표 수익률이 10%대 초반인데 이게 무슨 수익률이 낮나요? 엄청나게 높은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뭐 대신에 뭐 기간 제한이 있다든지 금액 제한이 있다든지 뭐가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돈을 벌긴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공포팔이 하면서 뒤에서 또 이런 안전한 상품 개발해가지고 파는 골드만삭스란 거죠. 이런데 너 이제 더 이상은 놀아나지 말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드디어 이제 본론이 왔네요. 투자 마인드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힘들 때마다 오징어 게임 초대장이 날라옵니다. 또는 여기저기서 보입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지방에 내려온 지가 한 3년 차 됐는데 팩스가 하나 있어요. 근데 팩스에서 한 3년째 계속 뭐가 날라와요. 이 팩스가. 대출하라, 대출하라. 계속 뭐 계속 날라와요. 이게 평소에 힘이 들지 않으면 이게 그냥 뭐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뭐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든 상황일 거 아니에요. 뭐 주식도 떨어지고 부동산 떨어지고 하니까. 그럴 때 이게 보면 이 초대장에 해서 어떻게 한 방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러면 큰일 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 전화하실까 봐 번호도 제가 가려버렸는데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대출은 더 멘탈이 나가요. 내 돈으로 해도 멘탈이 나가는데 대출은 아예 뭐 박살이 납니다. 절대 금물이고 오징어 게임의 초대장에 응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하나 이제
큰 유혹이 선물이죠. 한 번에 빠르게 만회하게 이제 한탕주의, 선물의 유혹. 제가 해보지도 않고 이거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되니까 한번 해봤습니다. 한 6불 정도를 넣어가지고 뭐 롱이랑 숏이랑 뭐 몇 배 넣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뭐 크게 어려운 줄 알았는데 어렵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6불 가지고 어떻게 뭐 롱 치고 숏 치고 하니까 뭐 순식간에 10불 되더라고요. 뭐 50 몇 프로 여기 떠 있는데 어? 제가 안 그래도 옛날에 한 17년 이럴 때는 단타를 좀 잘했어요. 물론 돈은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했다고 말할 순 없고. 그러니까 9번 잃어도 아니 9번 따도 한 번 날아간다는 게 무서운 걸 제가 보여드리는데 10불, 6불에서 10불이니까 엄청 늘었죠. 근데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16불이 됐네요. 난 역시 천재야. 롱숏 뭐 위아래 다 발라먹을 수 있어. 24불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제 뭐 형한테도 보여주면서 야 이거 대단하다. 나는 뭐 타고난 것 같다. 결국 청산당하면 끝이에요. 이거 실제로 저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5배 정도? 뭐 제가 알기로 한 100배인가까지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욕심 없이 5배로 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욕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뚝배기 딱 깨지고 바로 올라가 버리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선물은 하시면 큰일 난다.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게 이렇게 힘든 상황 중에 부정적인 사람들과 대화 금지. 이제 주위에서 이런 연락이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야, 너 아직도 뭐 코인 하냐? 뭐 루나 손 안 댔지? 뭐 어쩌냐? 이게 우리 뉘앙스를 알잖아요. 이 사람이 뭐 걱정이 돼서 한 건지 아니면 뭐 좀 조롱조롱 하는 건지 딱 보여요. 너 결국 위험한 짓 아직도 하고 있구나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이랑 그래서 좀 말을 섞는 게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니고요. 또 그런 분들이 똑같아요. 상승점에 상승 이렇게 하면은 또 저점에 못 샀다면서 한탄하면서 또 연락이 와요. 아 그때 살 걸 그랬어. 막 진짜 똑같은 분이 하는 얘기 제 주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껄못의 분들과는 대화를 안 하시는 게 좋고 특히나 이제 5, 60대 성공한 뭐 기업이나 부동산 주식으로 성공하신 분들은 뭐 아예 뭐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이런 얘기만 나오면 온갖 뭐 부정적인 뭐 거의 욕 비슷한 얘기들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과는 절대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힘들 때는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만 아까 그런 뭐 오징어 게임이나 한탕주의 이런 거에 빠지는 게 아니라 이거 누군지 맞추실 수 있을까요? 제목만 보시고 물타기 하다가 대주주 뭐 개그 소재인데 홧김에 뭐 회사 사버린 분 더군다나 사양산업 회사를 이게 워런 버핏이에요. 그리고 그 유명한 버크셔 해서웨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게 섬유 회사였어요. 섬유 회사가 당시에도 사양 산업이었고, 근데 이 버핏이 무슨 실수를 하냐면 아무리 사양 산업이어도 자기도 알아요, 그걸. 근데 너무 쌌어요, 주가가. 너무 싸니까 사고 싶잖아요. 그래서 너무 싸서 샀어요. 근데 더 떨어지죠. 그러니까 더 샀어요. 더 샀어. 그래서 거의 대주주 엄청나게 많이 주식을 갖고 있는 데다가 그 와중에 이제 이 버크셔 해서웨이 섬유 회사일 때 CEO가 버핏한테 그 주식 네 갖고 있는 거 나한테 팔어. 내가 11.5달러에 살게. 해서 구두로 이렇게 합의를 맺었어요. 그래서 합의를 맺었는데 나중에 막상 이제 서류를 까니까 11.5달러에 자기가 산다 해놓고 11.375달러에 산다는 거예요. 이 CEO가. 그러니까 버핏이 완전 열받은 거죠. 이거 꼼수 부린 거죠. 이 0.125달러 싸게 살려고 주당. 그러니까 이제 버핏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열받아서 막대한 금액을 들여 회사를 통째로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영권을 장악해서 스탠턴을 쫓아내 버렸어요. 이거 쫓아내고 이렇게 하려고 나 열받아서 니네 거 다 사버릴 거야. 그게 버크셔 해서웨이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에서야 이제 성공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 섬유 사업 섬유 다 덜어내고 이제 보험 뭐 금융회사 이런 쪽으로 바꾸는데 얼마나 애를 먹었을까요? 이 운영도 잘 안 되는 회사를 가지고. 그래서 엄청나게 후회하고 계신다는 정말 인생 최고의 실수 중에 몇 개 중에 하나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많이 들어본 거시경제의 뭐 창시자이자 아버지
케인즈가 있는데요. 거시경제를 기가 막히게 잘 맞추죠. 그래서 예전에도 미국 경제랑 독일 경제를 분석을 해서 달러는 상승하고 독일은 마르크가 하락할 거라고 판단을 해서 달러 매수, 마르크 매도라는 방침으로 거래를 합니다. 당연히 맞아떨어지죠. 뭐 워낙 잘했고 실제로도 성공도 많이 하셨었어요. 근데 투자로도. 근데 달러는 크게 상승하고 마르크는 하락했는데 문제는 이분도 이제 한탕주의 오징어 게임 초대장에 응한 거죠. 한 번에 그냥 벌려고 자기 자금 몇 배에 달하는 이제 레버리지를 쓰신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달러 약세 마르크 강세가 올 수 있잖아요. 반대로 간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 짧은 순간 이렇게 선물 뚝배기 터지듯이 이렇게 뭐 완전 다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빈털터리가 되었다. 뭐 나중엔 성공했지만 이런 분들도 욕심이 있다. 사람은 다 욕심이 있고 다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대신에 이제 뭐 존 레프라는 투자 고수는 그래서 아예 성장률 20% 넘는 주식은 아예 보질 않아요. 아예 사지도 않고. 왜냐면 너무 높다는 거예요. 이 성장률 수익률이. 이거는 급등락을 할 수도 있고 이 20%를 절대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가 없다. 결국엔 훅 꺼진다. 뭐 허점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아예 이렇게 보수적으로 투자를 해서 크게 성공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겠는데요. 한탕주의, 공포감에 어이없는 실수가 나와요. 이게 아까 많이 보셨잖아요. 뭐 버핏도 그렇고. 어,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막 한 방을 노리시는데 그리고 공포감 이럴 때 막 매도를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한번 보시면 서브프라임 때 얼마나 무서웠어요. 지금보다 더 무서웠을 수 있는데 2009년 3월로 돌아가 보면 사람들이 이 구글로 검색했던 단어가 주식 시장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스탁 마켓이 아예 제로로 갈 수 있냐? 요거를 검색을 엄청 했다고 해요. 이게 말이 되나요? 뭐 루나는 물론 거의 사라졌지만 이 주식 시장 자체가 코인 시장 자체가 비트코인이 그렇게 뭐 죽이려고 난리 쳐도 사라지진 않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큰 주식 시장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나 이런 질문을 던지고 그 정도로 이제 공포가 심했던 거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없고 이렇게 공포에 달하면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걸 검색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망할 것 같으니까 진짜 없어질 것 같고 근데 시장은 항상 순환하죠.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지금은. 더군다나 지금 전문가들이 진짜 똑같은 소리를 해요. 차티스트든 뭐 펀더멘털을 보는 분들이든 집단적으로 지금은 모두가 경기 침체고 뭐 초입이냐 말이냐 뭐 중간이냐 이 얘기하는 거고 뭐 내년에도 망할 거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전문가들이 이제 왜냐면 뭐 비슷한 거를 이제 정보나 이런 수치를 보고 하는 것도 있는데 내가 혼자 튀면은 기사에 낼 것도 못 내요. 다 잘라버려요. 여기서 혼자 뭐 정신 나간 사람처럼 오릅니다. 뭐 희망이 있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보지도 않고 조회수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슬쩍슬쩍 서로서로 컨닝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떨어진다고 해버리면 이제 너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된다. 항상 이래 왔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렇게 오징어 게임, 뭐 선물, 한탕주의 혹은 뭐 공포감의 매도 등 안 좋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진짜 매우 높아진 것 같아요. 아까 보셨지만 뭐 버핏이나 케인즈 등 고수들도 근데 다 겪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더 이상 뭐 이게 수천 년째 반복되는 금융 세력들의 개미털기잖아요. 이런 거에서 당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일단 뭐 여러 중요한 얘기들을 한번 추려봤습니다. 힘든 시간 잘 이겨내시고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